요즘 한국 증시에 정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죠. 바로 상법 개정 때문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한국 증시의 아주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거든요. 오늘 이 개정안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어떤 뜨거운 논쟁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상법까지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요.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 알아야 이번 상법 개정안이 왜 나왔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진 실력이나 자산에 비해서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값을 못 받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좀 불투명한 지배구조, 그리고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점, 바로 이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주주나 그 가족한테만 주식을 싸게 넘겨준다거나 회사를 합병하는데 이상하게 대주주한테만 유리하게 비율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됐던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 이것도 모회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치가 희석되니까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내놓은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 바로 이사들의 책임, 그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정말 간단하지만 엄청난 차이죠? 전에는 이사의 의무가 오직 회사에 대해서만 있었어요. 법적으로요. 그런데 이제는 회사 더하기 주주가 된 겁니다. 주주의 이익까지 이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는 이건 회사 전체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일부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자,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게 첫 번째 변화였다면 두 번째 핵심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주주들의 참여를 확 늘리는 건데요. 어떻게? 바로 전자주주총회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이게 모든 회사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자선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큰 회사들부터 2027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또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른 점인데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전자주총을 할지 말지 회사가 알아서 선택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아예 의무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된 변화들이 과연 장점만 있을까요? 원본 자료에서는 혹시 모를 부작용,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냐? 일단 소송이 엄청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사들은 괜히 책임질까 봐 무서워서 과감한 투자를 못하고 몸을 사리게 될 수도 있겠죠? 이걸 보신주의라고 하죠. 원본 자료에서 정말 와닿는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학생 인권을 보호하려던 좋은 취지의 조치가 오히려 교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주주를 보호하려다가 자칫하면 경영진의 손발을 묶어버려서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좋은 의도로 만든 규칙인데 이걸 뒷받침할 안전장치가 없으면 오히려 경영을 유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개정안이 가진 딜레마입니다. 자,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주주 보호도 해야겠고 경영 위축도 막아야겠고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올바른 길을 찾아야죠. 진짜 목표는 그냥 주주한테 잘하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목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단단하게 보호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해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두 번째, 이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주는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회사를 위해 내린 정당한 결정이라면 그건 또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도 반드시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를 세계적인 수준,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더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봐야 할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주주도 보호하고 동시에 경영도 위축시키지 않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줄타기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